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자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손에는 이제 행정명령 원문이랑요. 또 더 네이션즈에 실린 비평 기사가 같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자료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명령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거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부분은 좀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이 명령의 공식 제목이 범죄자 추정 및 무고한 시민 보호를 위한 미국 법 집행기관 강화 및 폐방. 좀 길죠? 네, 상당히 깁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일단 주나 지방경찰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소위 말하는 형평성 정책보다는 범죄 소탕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명시적인 목표는 그런데요. 오늘 저희는 이 조항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비평 기사가 제기하는 어떤 다른 시각, 우려되는 점들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좀 균형 잡힌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2조부터 볼까요? 네, 2조를 보면요. 법집행관이 공무수행 중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부당하게 비용을 물거나 책임을 지게 될 경우예요. 네. 그럴 때 법무장관이 법적 자원을 제공하고 또 면책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지원 활용 이것도 포함되고요. 아, 면책 방안 마련.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비평 기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하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사실상 면책 특권 있잖아요. 네네. 그 공무수행 중 잘못해도 소송 잘 안 당하게 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 개념을 형사 책임 영역까지 넓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만약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연방 정부가 그 비용을 대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와, 그럼 기존 노조 변호사 말고도 뭐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해주고 이런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당한 책임에서 보호한다는 걸 좀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군요. 그럼 자원 문제 이것도 한번 보죠. 사조의 군사자선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네, 그 4조 내용이 또 흥미로운데요. 법무장관하고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해요. 잉여 군사자산이나 국가안보자산 이걸 지방경찰에 더 많이 제공해라. 잉여 군사자산? 네, 그리고 군사자산뿐만 아니라 훈련, 그리고 비살상 능력, 심지어 인력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범죄 예방에 활용할지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인력까지요? 장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비평 기사가 아주 강한 우려를 표하는데요. 이게 군대하고 경찰의 경계가 너무 흐려지는 거 아니냐. 특히 그 인력하고 훈련이 언급된 점, 이게 국내에서 군대 사용을 제한하는 민병대 소집법 있잖아요. 네네, 연방군대를 국내 치안에 함부로 못 쓰게 하는 법이죠. 맞습니다. 그 법 정신에 좀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장비 이전할 권한은 이미 있긴 합니다만. 있긴 한데 네, 근데 인력과 훈련까지 언급된 건 이게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약간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뭐 잘못하면 감독하는 장치 같은 게 있었을 텐데요. 네, 그 점과 관련해서 3조 비항이 또 논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경찰이 위법 행위를 했거나 해서 연방정부랑 맺었던 동의명령, 컨센트 디크리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 법원 승인 받아서 하는 경찰 개혁 합의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존의 감독 장치들을 다 검토해서 이게 경찰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그걸 수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폐지까지요? 네.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이걸 보고 경찰 개혁의 핵심 도구를 그냥 없애버리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와,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만든 장치를 오히려 없앨 수도 있다. 이거군요. 또 다른 조항도 있나요? 네, 5조를 보면요.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특정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관련 정책을 통해서 경찰 활동을 제한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있다면요. 네. 이들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한다는 기준이 굉장히 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비평 기사는 뭐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비평 기사도 그 점을 지적해요. 이게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좀 덜 협조적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서 좀 다른 치안 정책을 펴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뭐 과거에 특정 판사가 이민 단속 관련해서 압박받았던 사례 같은 걸 들면서 이런 식의 연방정부 개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종합해보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정명령 자체는 분명히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 이걸 내세우는 건데 네, 그렇죠. 비평 기사를 보면 완전 정반대 결과를 예측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경찰력을 강화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비평 기사는 이 명령이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면책 특권 강화 부분이죠. 또 경찰 활동을 더 군대처럼 만들고 군 자산 인력 지원, 과거 잘못에 대한 감독은 약화시키고 동의명령 폐지 가능성, 심지어 연방정부가 지방정책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찰 노조 힘도 세고 면책 특권 문제도 있고 검찰이 기소 잘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 책임 묻기가 어려운데 이 명령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비평 기사를 보면 심지어 다음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 명령이 쉽게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는군요. 네, 그런 지적도 있어요. 과거에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당 모두 어느 정도는 경찰력 강화에 동조해온 그런 역사가 있다는 점을 좀 짚으면서요. 그래서 반드시 폐지될 거라고 믿기 어렵다. 뭐 이런 뉘앙스죠. 참. 오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법집행기관 해방, 행정명령 원문하고 또 그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이 강화된 경찰력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의 자유나 경찰 책임성이 약화되고 연방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공안전이라는 가치하고 시민의 자유,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행정명령 6조를 보면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예전에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국토안보 태스크포스, HSTF라는 조직이 있나 봐요. 아, 네. 근데 이 행정명령의 목표, 그러니까 국내 범죄 소탕이죠. 이걸 추진하는데 그 HSTF를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범죄 소탕을 반침략 태스크포스가요? 네. 그러니까 국내 범죄 문제를 반침략 임무를 맡은 조직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연결이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